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단지 바깥 주변부를 녹지 조성 작업의 일환이랍시고 드넓은 공터를 공원처럼 풀과 나무 그리고 습지로 구성해 놓았다. 퇴근할 때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단지로 들어가려면 이 녹지 공원을 거쳐 가야 했는데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풀들이 우거져 돌다리를 건널 때마다 내 팔을 스치곤 했다. 녹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공기 정화도 되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건 이렇게 녹지라고 작은 연못 같은 걸 해놓다 보니 개구리인지 맹꽁이인지가 엄청 많아졌다. 그래서 밤마다 그것들이 녹지 전체에서 울어대면 나름 고층이었던 우리 집까지 그 소리가 울려 들어온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심해져서 어찌나 시끄러운지 어느 순간부터 이 연못은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서 단골 민원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녹지 공원이 시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것이라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결국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방창문을 꼭 닫아 놓는다. 여름엔 더워도 어쩔 수가 없었다. 닫으면 덥기만 하겠지만 열면 더운데 시끄럽기까지 하니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요 근래엔 소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점점 늘어나는 맹꽁이들의 개체 수가 이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다. 하루는 퇴근하던 길에 아무 생각 없이 땅을 보며 녹지 공원을 지나가다 하마터면 작은 맹꽁이 한 마리를 밟을 뻔했다. 또 하루는 비가 평소보다 더 많이 왔었는데 그날은 내가 늘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던 돌다리가 맹꽁이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 까맣고 조그만 것들이 돌다리를 뒤덮은 채 태연하게 앉아 있다가 내가 들어서자 일제히 나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언제부턴가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는 소리에 대한 민원보다는 이 맹꽁이 개체 수를 어떻게든 줄여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허나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장은 이것들을 한 번에 박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 양해해달라고만 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녹지 공원을 지나지 않고 빙 돌아 아파트 정문으로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다. 여전히 밤이면 맹꽁이들의 울음소리는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고 가끔씩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면 푸르르던 공원이 듬성듬성 꽤 커다란 검은 점들이 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날은 유례없던 폭우가 내려 뉴스에서도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경보를 보도했던 날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부터 급하게 일이 잡혀 밤늦게서야 퇴근하던 길이었다. 버스에서 내렸더니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비가 쏟아졌다. 정류장의 플라스틱 천장이 금방이라도 뚫어질 것처럼 무서운 기세로 내리박혔다. 나는 우산을 펴기 전에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녹지공원 쪽으로 향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렇게나 비가 많이 오니 최대한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일지도 모른다. 우산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받으며 서둘러 걸음을 옮겨 돌다리에 다다랐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돌다리에 맹꽁이들이 한 마리도 없었다. 오히려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게 신기했지만 이참에 잘 됐다 싶어 빠르게 지나가려는데 발견해버린 것이었다. 돌다리 옆 작은 풀더미 쪽에 웅크린 커다란 무언가가 있었다. 처음엔 사람인 줄 알고 움찔했는데 자세히 보니 온통 까만 것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돌다리 한가운데 서서 그것이 뭔지 알아내려고 미간을 찌푸리며 그것을 확인해 보았다. 차마 다가가진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몸을 기울여가며 그것을 살펴보았다. 그때 그것이 몸을 돌렸다. 그것은 사람만한 맹꽁이였다. 아니 맹꽁이처럼 생겼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것이 거의 나만큼이나 컸기 때문에 당장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웠다. 나는 그것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것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마저 건너고 있었다. 그것은 처음 나를 발견한 이후부터 계속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돌다리를 모두 건너오자마자 나는 옷이 비에 젖어드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황급히 집으로 뛰어갔다. 중간에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빠르게 멀어져선지
그것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진 못했다.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나는 옷이 흠뻑 젖어버렸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섰다. 현관문 앞에서 젖은 옷과 양말을 벗어두고 벗은 채로 바로 욕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젖은 몸을 물로 씻어내는데 귓가에 익숙하지만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몸이 경직되었다가 조심스레 눈을 굴려 욕실을 둘러보았다. 욕실 한 구석에 있던 욕조에 맹꽁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아까 밖에서 보았던 그것이 떠올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내가 비명을 지르며 욕실을 뛰쳐나오자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놀란 눈을 하며 나왔다. 뭐야, 왜 그래? 아니, 욕실에 맹꽁이가 있잖아. 뭐래? 맹꽁이가 있다고. 내 대답에 가족들은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일제히 다시 거실로 쏙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모습에 이화감을 느끼며 금세 어떤 기분이 내 몸을 휘감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거실로 왔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말았다. 거실 중앙에 놓인 상 위에는 냄비가 올려져 있고 그 냄비 안에는 작은 맹꽁이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것에 앞다투어 머리를 들이밀며 닥치는 대로 입안에 넣고 있었다. 그때 뒤늦게 시야에 들어온 거실 한켠에서 동생이 맹꽁이 같은 자세로 엎드린 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양쪽 볼을 부풀리며 직접 낸 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괴하게 울었다.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상의에 머리를 들이밀던 가족들이 어느새 동생처럼 엎드려 있었다. 거실 너머 안방에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까만 눈들이 보였다.